자, 한번 봐보실래요? 106번 보시면 이게 이제 x가 a로 가요. x가 a로 가요. x가 a로 가는데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는 게 맞아요? x마 알파, 그 다음 x마 베타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데 지금 x가 a로 가니까 요 둘 중에 혹시 a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f에다 a를 넣어서 0이 되는가 안 되는가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a를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만약에 이 fx가 a를 안 갖고 있으면 f에다가 a는 게 그래서 이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x를 a로 보냈을 때 얘는 어디로 갑니까? 0, 얘도 0. 그럼 얘는 fa가 되는 거죠. fa분의 fa가 되니까 몇이 됩니까? 결과물이 1이 되니까 5분의 3이 안 나오는 모순점이 발견이 돼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a를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a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는 a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즉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여기도 이제 x마 a가 있고 x마 베타 플러스 x마 a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x마 a, x마 베타 마이너스 x마 a 이렇게 돼 있고 요게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니까 누가 다 약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 약분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x를 a로 보내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베타, 여기도 a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a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요. 4라는 게 확실히 들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의 근을 a라고 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의 근을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근을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마 베타를 구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마 베타가 구해져 있죠. 그러니까 4다 이건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0분의 0꼴이 돼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센스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극한 단원 공부하는데 0분의 0꼴이 주로 나오잖아요. 0분의 0꼴이 주로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극한식에선 분모형, 분자형 0분의 0꼴이니까 아 이거 fx가 a 갖고 있겠지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고민 속에서 막 풀지 말고 아 이거 0분의 0꼴 아니야? 이러면서 진행해도 그리고 답이 나오면 그게 그만이거든요. 요거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21번 보시면은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꼭 고민하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x1로 갈 때 f의 극한값인데 지금 1에서 이미 좌극한 우극한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겠죠. 네, 기억을 x 붙이는 순간 우선 니 D입니다. 자 재미없죠? 자 안에 거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f1의 우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f1의 우극한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탁 부딪히는 거거든요. 부딪히는 값이 분명히 뭐보다는 커요. 0보다는 큰 값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으면 나오는 값이 0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되셨어요? 그 말은 이것은 f에다가 0보다 조금 큰 값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f에다가 0보다 조금 큰 값, 0보다 조금 큰 걸 딱 대입하는 순간 몇이 돼요? 1이 되니까 니은은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x1의 우극한이니까 이 녀석 1의 우극한이 몇이에요? 0이에요 0.
0인데 0보다 조금 큰 값에 부딪힌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0이다라고 쓰고 F0이라고 썼어요. 그 F0은 몇입니까? 1.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답은 맞지만 올바른 풀일까 아닐까? 올바른 풀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이 점이 여기에 색칠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니. 여러분들 또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자, 디귿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1의 좌극한이에요. F1의 좌극한이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걸 넣은 거죠. 그리고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몇이 나와요? 1. 정확하게 1이 나오지. 1보다 작은 것을 넣었더니 정확하게 1이에요.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이해되나요?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F? 1이라고 써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1이라고 쓰고 이때는 함수값을 읽어주셔야 돼. F1이 몇입니까? 0이 되겠죠. 자, 니은과 디귿을 분명히 구분 지어서 공부할 건데 니은과 디귿은 어떤 구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1의 우극한은 뭔가 이렇게 기울어진 함수 속에서 들어가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건데 1의 좌극한을 살펴보면 1의 좌극한은 이렇게 평평한 함수, 상수함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상수함수에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런 함수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은 뭐보단 크게 돼요? 1보다 큰 값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정확하게 함수 값이 되는가? 아니면 그 안의 값 역시도 다시 한번 극한을 구하게 되는가? 우선 모양 맞추는 연습 하자 이거예요. 모양 맞추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마이의 fx는 a가 되고 x분의 fx 요 모양이 똑같다면은 a제곱이 되고 x마 a의 fx가 된다면 a가 된다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갈 때 여기 f 안에 누구 있습니까? f 안에 f 있죠. 그럼 여기에 모양을 똑같은 걸 만들어 주시고 f를 치켜 올려 주신 다음에 x를 이렇게 줘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얘랑 얘랑 모양이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은다면 뭐가 되겠고 얘가? a제곱이 되겠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죠?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a제곱이 되고 얘도 a제곱이 되니까 a 몇 제곱이 된다? 이런 모양 맞추는 연습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x가 a로 갑니다. 맞습니까? x가 a로 갔는데 x분의 f 뭐가 있고? x가 하나 있고 fx 옆으로 한번 밀어주고 여기에 x마 a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녀석은 어디로 갑니까?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fx는 어디로 가요? x가 a로 갈 때 x마 a분의 fx는 요건 a가 됩니다. 요건 a가 되는데 앞에 걸 딱 보니까 기억을 풀고 나서 이걸 보니까 모양이 똑같거든.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쓰는 겁니까?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를 a제곱이라고 쓰는 크나큰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얘는? 그렇습니다. 모양이 똑같으려면 요 앞에가 0으로 가야 돼. 얘처럼 모양이 똑같으려면 요 앞에가 0으로 가셔야 돼.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A로 가지 않습니까? A로? 그러는 거니까 앞에 거 계산할 때 얘는 뭐가 되겠고? A분의 F A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A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뭔지를 고민 좀 해주셔야겠죠. 자, 요거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요 분모에다 0 넣으면 분자에다 0 넣으면 0분의 0꼴. 여기다 A 넣으면 0분의 0꼴. 이런 관계겠죠. 됐어요? FA가 몇이 됩니까? 리미트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죠. 됐어요? 이해되니?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 FA라고 쓴 거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게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성립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가 되냐 이거예요. 이런 말은 그 어디에도 없죠. 그 대신 어떤 건 있습니까? 0은 있지. 왜? 분모의 극한이 0일 때 분자의 극한이 0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연속함수면은 이거를 그냥 FA라고 쓰고 이거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더 오버해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FA라고 써주시면 오버해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됩니까? 요거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가 되니까? 요게 0이 되니까 뒤에 거에 상관없이 그냥 다 0이 돼 버립니다. 제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자, 리미트. 요것도 진짜 모의고사에서 좀 이렇게 개념 있게 다루면 이게 알파로 수렴했다. 그지?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거이면 fa는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옳은 명제입니까? 잘못된 명제입니까? 잘못된 명제예요. fx가 뭐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분모에 a를 대입하고 분자에 a를 대입하는 거야. 원래는 극한값이잖아요. 이렇게 극한값.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알겠죠? fx가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저렇게 함수값이 0이다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좀 지켜주세요. 근데 fx가 연속함수라는 말이 없고 이런 말을 줄 때가 있어요. 다항함수다.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말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연속함수랑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x표 치면 안 돼. 알겠지? 봉기가 수업 중에 그쵸 연속 말 없으면 이거 x표 칠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제가 표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조금 심각한 오류가 있단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시지 마시고 리미트 f 요거 공부하는 문항입니다. 리미트 f라고 쓰자.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에 보면 연속에 대한 말을 다 빼버렸죠. 되셨나요? 자, 디귿 모양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 모양. 자, x가 a로 가요. x가 a로 가면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는가 좀 고민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fx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fx 이렇게 줘야겠죠. 맞니? fx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위에다 올려주셔야겠지. 됐어요? 자, x만 a만 갖다 주고 x 플러스 a는 옆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폼을 좀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폼을 만들었는데 친구들 요 앞에 거 한번 보십시오. 얘랑 얘랑 모양이 뭐합니까?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앞에 자세히 보니까 x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A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 좀 그런가? 봉기야,
아니 분기 네가 참나 네가 그랬잖아. 모양이 똑같은데 0으로 가야지 a제곱이 된다며. 그잖아? 그래서 얘를 a제곱이라고 안 쓴 거 아니야. 그지? 어? 또 여기에서 얘는 a로 가니까 얘는 a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지롱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x가 a로 갈 때 fa가 0은 아닙니다. 리미트 f가 0이에요. x가 a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서 모양이 똑같은 폼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a로 가고 얘는 a로 가니까 모양이 똑같더라도 a제곱이 되는 게 아니고. 개지겹다 진짜. 제한이 새끼. 예,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a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 쓸까요? 얘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a라고 쓰면 되겠고, 그죠? 응? 얘는 x를 a로 보내면 얘는 뭐가 되나요? 2a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갖고 집에서 좀 여러 번 고민하면서 다시 그 기억, 니은, 디귿별로 다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 아우 지겨워. 재환아. 자, 126번 보시니까 나영의 14번. 제가 수능에서는 이 14번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4번은 굉장히 진짜 중요한 문항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4점짜리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냥 그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이 14번이에요. 요 구간에 잘 적응을 하셔야 돼. 알겠지?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난난난난난난 가다가 와르르 돌아가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이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하셔서 공부하시고 14번이라고 달려있는 문항은 진짜 여러 번 복습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 최근 추세 14번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21번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비싸대 또. 비싼 게 아니고 21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요즘 14번의 난이도를 실으면서 이게 전략 같습니다. 전략. 애들의 멘탈을 부시는 거야. 14번에서 부셔지고 그 뒤에 거 다 못 풀어요. 근데 뒷부분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을 잘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14번이 21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킬러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즘 최근 기출에 14번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함수. 그 다음 상수항이 모두 정수. 상수항 정수, 개수도 정수. 전부 다 정수들로 표현이 돼 있다 이거야. 자, 가번. f랑 gx는 fx랑 gx랑 갖다 곱했더니 몇 차식이라는 게 분명하게 알아요. 3차식. 오케이, 3차식입니다. 그 대신 최고차 개수는 몇이다? 둘 중에 누군가는 뭘 갖고 있다? 2를 갖고 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의 식이 곱해져 있을 것이에요. F라는 식과 G라는 식이 곱해져 있겠죠. F라는 식과 G라는 식이 곱해져 있을 건데 분명한 건 이 두 개 곱한 거의 결과물은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3차식이다. 요까진 이해하시죠? 그럼 몇 차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3차와 얘는 상수일 가능성을 우선 배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겠죠. 맞아요? 얘가 F가 3차고 얘가 3차고 얘가 상수일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곱해서 3차가 돼야 되니까. 되셨어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근데 나번에서 걸림돌이 좀 발생이 되겠죠. 나번에서 걸림돌이 좀 발생을 합니다. 나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랑 둘이 곱해서 몇 차다? 3차다. 얘 둘이 곱해서 3차인데, 자, 나번에서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뭐예요? x제곱이에요. 얘가 몇 차식이죠? 3차식이야. 3차식인데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지 않습니까? 뭐 샬라 x제곱이 있겠고 샬라 뭐가 있겠고 x가 있겠고 플러스 샬라가 있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x제곱 약분해요. 요만큼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고? 0이 되겠지. 그리고 요렇게는 x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거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어때요? 여기에 뭔가 숫자들이 살아있으면 여기에 숫자들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기에 숫자들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요만큼은. 분모가 x의 차수가 더 크니까 더 이상 약분 안 되면서 x 0으로 보내면 0분의 상수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3차냐 상수냐 2차냐 1차냐 막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나번을 째려보는 겁니다. 나번을 째려봤는데 이 뒤에 있는 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fx 곱하기 gx의 모양이다 라는 거고, 이 결과물이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점에 누구를 준 걸까요? 그래요, 얘를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까요? 이해가 되나?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분모 x제곱에 x0으로 보내면 분자에 x제곱 개수를 언급하는 힌트다. 힌트. 개수를 언급하는 힌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의 개수를 언급하면서 x제곱 이하의 항들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x제곱 x와 상수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나번을 하나 뜯어갖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때 이제 이런 걸 딱 부딪히면은 뭐야, x제곱 개수 주면서 그 뒤에 거 싸그리 없구나? 그러니까 나번을 보자마자 fx gx라는 식을 이거 x 세제곱에 이렇게 생긴 식일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최고차 개수 줬으니까 이런 식일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고민하시면 되겠죠. 예. 두 개 곱해서 이게 3차 상수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차식과 상수는 말이 안 되고, 그럼 몇 차 몇 차? 2차. x 제곱으로 묶이면서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또는 몇 차 몇 차? 1차 2차인데 f가 커야 되니까 요만큼을 f가 가져가면 되겠죠. 가장 큰 숫자와 가장 큰 차수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2는 가장 뭐 하겠다라? 커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몇이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나번 공부 좀 해주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곱셈 중에 f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가 하나 있고 x가 하나 있고 x도 하나 있고 x마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중에 f를 갖다 줘야 돼요. f를. 근데 이걸 다 f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다 f 주면 여기다 2 넣으면 0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f를 줄 수는 없고, 답을 살짝 보니까, 답을 살짝 이렇게 째려보니까 f2가 0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마이는 배제해놓고 먼저 문제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죠. 듣는가요? 자, fx.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중요한 정보긴 합니다. 이런 다항함수라고 줬을 때 이런 게 더 중요한 정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f-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얘는? 네. 왜 그럴까요? 0분의 0. 다항함수니까요. 연속성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요 멘트들을 나중에 고난도 같은 것도 정리할 때 요런 x 어떤 거 넣었을 때 0되는 요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fx식을 세워 나가셔야 돼요. 자, x 플러스 몇이에요? 1 요렇게. 자, 여기 뒤에는 몇 차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2차식. 2차식이 되겠다. 요건데 최고차 계수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고차 계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최고차 계수 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f는 3차식이자 최고차 계수는 1이다 라는 것은 여기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fx식 세울 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습관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맞죠? 3차 함수라고 했고 최고차 계수 1 줬으니까 미지수가 3개가 등장하면서 스스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 2개를 등장하면서 이 조건을 그냥 써먹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될까요? 이런 것도 식정리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뒤에 있는 거의 의미는 분명하게 아시죠? 분자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라 라는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에요. 다들 아시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식이었고 fx였고 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식이니까요. 선생님 왜 f 마이너스 1 네 마음대로 갖다 써요? f 마이너스 1 여기다 왜 마음대로 갖다 쓰냐고요? 0이니까요. 그래서 f 미분해서 마일 넣어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또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자 미분해서 마일 넣을 건데 곱의 미분이죠. 맞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곱의 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기 연결 이 숫자에 집중해 보세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어떻게든 한 줄을 적게 써야 돼. 알겠지? 그래야 집중력이 안 흐트러집니다. f 미분할 건데 앞에 거 미분하고 얘를 쓸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누구를 그대로 쓰고 얘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아 이거 알겠어요. 요거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다 이거야. 됐습니까? 근데 F1이라는 정보를 줬죠. F1은 뭐예요? 2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이게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습니다.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1 넣은 겁니다. 2, 1, A, B. 되셨어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한 문자 통일할게요.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B를 뭐라고 쓰기로 하죠? 1 플러스 B를 뭐라고 쓰기로 해요? A 플러스 A. 그렇습니다. 2 플러스 A라고 쓰기로 하죠. A가 넘어가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2A가 4가 되니까 A는 이렇게 되겠다. A의 최대값이 몇이에요? A의 최대값이 2가 되겠지. 근데 좀 더 센스 있으면요.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2 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계선에 있을 때가 거의 다 답입니다. A가 몇일 때? A가 2일 때. 이런 경계선에 있을 때가 다 답이에요. A에다 몇 넣고?
2 넣고 b는요? a에다 2 넣으면요? 3 이렇게 되겠죠. 2 넣으면 몇입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33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도 F2를 꼭 저기다 넣어갖고 3 곱하기 4 플러스 4 뭐야? A 어디 갔어? 마무리할 때도 굳이 이렇게 써놓고 그지? 이렇게 써놓고 또 B는 통일해서 여기다 또 써놓고 그 녀석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A가 몇일 때가 2일 때가 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최대 구하라고 할 때 일정한 범위가 나오면요 이런 경계선일 때가 다 답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도 좋아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서 뭐 할 때가 경계선일 때가 최소값이지 않습니까? 등호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등호 성립할 때가 다 답이겠구나 하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129번. 이것도 진짜 많이 틀렸어요. 여기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연습을 조금 했으니까 요 멘트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자, 요 멘트. 그렇습니다. fx는 xn으로 끝나는 거예요. xn으로 끝나는 거예요. xn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멘트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했던 거. 괜찮아, 봉기야 잘할 수 있어. 잘 참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제곱 이게 마 4다 뭐 이런 식이 있었어요 앞에서. 맞습니까? 됐어요? 자, 이걸 생각을 좀 해보시죠. 요렇게 나누면 몇이고 2x가 되겠고 요렇게 나누면 a가 되겠고 맞아요? 요렇게 나누면 x분의 뭐가 되겠고 b가 되겠고 요렇게 끝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c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요런 게 b가 0이 아니면 요런 게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b에 이렇게 숫자가 살아있으면 0분의 2라는 값이 나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요런 녀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x제곱 아래로는 그 어떤 항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얘 자체가 어디로 가니까? 얘 자체가 0으로 가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얘가 x제곱의 개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xn제곱의 뭐다? 개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xn제곱 앞에는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까지. 근데 뭐 n이 몇인지 모르니까 가번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자, 가번에서 가번이 없네, 미안. 자, 요 녀석에서 보니까 몇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분자 보이시죠? 요 분자가 우선 몇 차식일 수가 있어요. 2차식일 수가 있어요. 분자가 2차식일 수도 있는 게 fx가 이렇게 생기고요. 맞습니까? fx가 4x 세제곱을 갖고 있다면 4x 세제곱이 날아가면서 오케이? 플러스 몇이 되면 되겠어요? 3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즉 n이 몇일 때? n이 몇일 때?
n이 1인 경우가 있다 이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몇 차식인 경우? 2차식인 경우. 그럼 n은 몇인 경우라는 거죠? n이 1인 경우라는 거야. n이 1인 경우니까 n이 1인 경우가 되겠고 끄트머리는 4x로 끝난 경우가 있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수능이 되게 친절한 게 여기에다 1 넣으면 몇이 나와요? 그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2차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즉 F1은 무슨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1이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뭘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또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fx가 자, 이거 전체가 몇 차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3차식일 수도 있지. 3차식이고 얘가 3차항의 개수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으로? 10x 그렇습니다. 10x 세제곱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n이 몇이라는 거예요? 3. n이 2라는 거겠죠. n이 2라는 거겠고 요게 2라는 거니까 x제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x제곱으로 끝나는 식일 수도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x로 끝나고 여기가 2면 x제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는 차수 앞에 있는 개수예요. 요거 구분 지어주세요. 여기다 1년 몇이야? 14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띄워주시면 되겠죠. 이거보다 높은 차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고 그냥 뭐야 이거 4x 세제곱 아니야? 근데 보통 유형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없애야겠다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 지금 한 2개년치 모의고사에 대해서 지금 3문제 정도 연달아 풀고 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자꾸 등장하죠. 그 비슷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해 놓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요거 다시 한번 좀 익숙하게 해보시면 요 분자는 분명하게 뭘로 끝나야 돼요? 분모 fx-3이란 저식은 분명하게 몇으로 딱 끝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x제곱 딱 끝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fx-3이란 저식은 끝에가 x제곱 하고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개수가 몇이라는 거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뒤에는 못 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와요. 앞에는 올 수 있어요. 알겠죠? 3차인지 4차인지 5차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게 0으로 갔대. 요게 1로 수렴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0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분의 f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했다? x는 무한대로 가는데 f는 몇 차식이라는 거야? 2차식이라는 거지. f도 2차식이니까 fx-3도 몇 차식이라는 거죠? 2차식이라는 거고 얘는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fx가 2차식이니까 fx-3도 2차식이지 않습니까? f1을 넣으면 f1-3은 몇이에요? 1이 되니까 f1은 2가 되겠죠. 잠깐 131번은 뭐 별거 없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이렇게 줬죠.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줬겠고 fx는 x제곱 이렇게 줬겠고 여기는 뭔지 모르는데 1차항은 뭔지 모르는데 저 상수항은 전 알거든요. 여기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갑니까? 얘가 0으로 가겠죠. 알맹이가 0으로 가니까 f0은 몇이다? 3이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여기서도 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x분의 1이 0이 됩니까?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x를 무한대로 가면 얘가 딱 0이 돼요? 아니면 0보다 조금 커요? 조금 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f 0보다 조금 큰 건데 이게 다항함수니까 0보다 조금 큰 걸 넣나 0을 넣나 0보다 조금 작은 걸 넣나, 즉 연속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f0은 3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수항이 3이라는 거고. 목표 설정이 됐나요? 목표 설정은 누구가 목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요게 목표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걸 구해내야 되는. 됐나요? 네, 요 녀석 fx분의 1하고 fx분의 1은 그냥 뭐 연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x제곱분의 x분의 a 플러스 3이 되겠고, f-x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얘 똑같고 얘가 마이너스 물고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빼면 뭐만 남아요? x분의 몇 a만 남아요? 2a만 남고 앞에 절대값 x 있으시고요. 맞습니까? 그 앞에 리미트 계십니다. 리미트 계시고 이게 a가 됐다는 건데, 이 식이 되게 웃깁니다. 이 식이 되게 웃긴 게, 됐어요? 이 식이 되게 웃긴 게 우선 절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을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0의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 얘가 두 가지 값을 갖게 돼요. 0의 우극한은 얘는 그대로 나오죠. 0 플러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서 약분되고 몇이 나와요? 2a가 나오는데 0의 좌극한을 살펴보면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근데 a로 수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뭐 한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쌤, 저희 2A랑 저 2A 다른 거죠? 2A랑 저 A는 요거요? 네, 같은 A예요? 요거를 A1이라고 합시다. 대충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 A가 그 A 아닙니다. 아, M이라고 할 거라 진짜. 자, 그러니까 뭘로 수렴했다라는 표시에는,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1이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2A1하고 마이너스 2A1하고 똑같은 거니까 A1이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운데 거 없당. 이렇게.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가 ET예요. ET. 요 세로선이 ET. 외계인 아니고요. 요게 A가 요만큼이 T예요. T. 되셨어요? 오케이? 요게 T예요. T. 요만큼 길이가 몇입니까? T가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루트 2 T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가 누구 길이 구하는 거죠? 요 CD 길이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됐나요? 여기서 이걸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각하고요, 이 각하고 동일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체크한 요 점하고 요 점 있죠. 왜 갔냐면 우선 억각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동그라미 x 합쳐서 몇 도인데? 90도니까 동그라미 x 합쳐서 90도야. 이런 거.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점점인데요. 여기를 세타,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자꾸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똑같은 세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됐는가요? 자, 근데 우리가 무슨 길이를 알고 있냐면 A에서 B까지 거리를 지금 알고 있어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몇입니까? 루트 3 T 이렇게 되겠죠. 1대 루트 2대 이해하시죠? 1대 루트 2대 루트 3 맞나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길이가 루트 3T니까 C에서 B까지 거리가 몇입니까? 이거를 2로 나누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중점이라고 하니까 A, B 길이를 구해서 2로 나누면 B에서 C까지 거리를 구했어요. 자세히 보시니까 CD 길이가 봐봐요. 이 녀석의 밑변분의 높이랑 여기서의 밑변분의 높이는 동일합니다. 탄젠트 세타로 동일하다 이거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여기서도 루트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몇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갖다 곱하면 이게 FT가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림 보면서 되셨습니까? 자, 극한 구해볼게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4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t마사가 하나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t 빼기 4? t 빼기 4가 하나 있고 t 플러스 4는 하나 뒤로 밀어 놓을게요. t 플러스 4를 뒤로 민 이유는 t가 4로 가기 때문에 0이 되는 녀석 하나를 여기다가 올려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ft가 와야 되겠죠. 2루트 2분의 루트 3t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있어요? 딱? 루트 6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냐면 t 빼기 4가 약분될 거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정보, t 빼기 4가 약분될 거라는 정보. 그 다음 분모 안에 분모 있다. 분모 안에 분모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분모는 분명하게 분모 분자에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 분모 분자에 분명히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2루트 2를 갖다 곱해야지 식정리가 이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분모의 분모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것도 식정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산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연습할 겸 2루트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루트 3 t가 되겠고 마이너스 요게 2루트 2 곱하면 뭐가 됩니까? 4루트 3. 그렇습니다.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t마사가 약분이 되겠죠. 분모 뭐가 남아요? 루트 3이 남고 여기는 2루트 2가 남고 t를 4로 보내면 여기는 딱 몇이 남았습니까? 8이 이렇게 남겠죠. 오케이? 자,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3분의 8 곱하기 64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여기다 3배 하라고 했으니까 68에 480에다가 51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천천히 길이 구하는 거, 저런 비율 구하는 거, 각 표현하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식 약분하는 거, 식 정리하는 거 다시 이면지에다가 천천히 써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똑같은 패턴이 나왔을 때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내용을 써야지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인데 문과 스타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과생들은 한번 해볼게요. 우선 150번 보면 우선 원하고 뭐가 접해 있어요? 원하고 직선이 접해 있죠. 원하고 직선이 접해 있다라고 했을 때 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게 가장 기본 정보예요.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겠고, 자, 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요 k는 주지 않았죠? 그래서 식 하나 쓰겠습니다. 2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이런 직선인데 요거 아래 꼬맹이 1부터 보겠습니다. 꼬맹이 중심 몇이죠? 2,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떤 식이 등장하냐면 2,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이다. 이렇게 2,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r이다. 2,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몇으로 시작하겠고요. 루트 5로 이렇게 시작하겠고,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몇 콤마 몇으로부터예요? 이 점을 줘야 되거든요. 몇 콤마 몇으로부터? 3,3으로부터. 됐어요? 3,3으로부터니까 루트 몇 분의? 5분의 루트 5분의 절대값. 어떻게 되겠어요? 9-k가 몇이다? f r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좀 합성함수스러운 문항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식이 두 개가 있죠. 누구와 누가 엮여 있고요. r과 k가 엮여 있고 k와 fr이 엮여 있죠. 요 식을 한번 보시면 r이 어디로 갑니까? r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면 k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4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한 단계 건너서 생각하는 겁니다. r이 0으로 가면 k는 어디로 가겠고요? 4로 가겠고, 즉 얘가 4로 다가가니까 fr은 어디로 딱 도착하겠어요? 종착한다? fr은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자, 다시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r과 k의 연결고리 이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r이 0으로 가면 k는 4로 가겠죠. k가 4로 가니까 결국 얘는 루트 5분의 5로 도착하겠죠. 그래서 몇으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루트 5에 도착한다. 이렇게. 루트 5에 도착한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r이 0으로 가면 k는 어디로 간다? 4로 가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k는 4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거고. 되셨어요? fr 대신에 k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이 식을 통해서 r이 0으로 가면 k는 4로 다가간다. 그러므로 k가 4로 갈 때 fr은 요 녀석이니까. 다음, 이거 지워도 될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과에서 주로 쓰는 식인데 하나 노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 기울기가 M1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기울기가 M2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문과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걸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물만 외워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두 직선의 끼인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뿔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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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기울기, 이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1뿔 기기 기마기, 이렇게 외울까요? 1뿔 기기 기마기. 자, 문자로도 써볼게요. 1뿔 M1 M2 M1 M2, 이렇게.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 식인데, 증명 못하는데 결과물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뭐 직선 두 개가 크로스 됐을 때 각 구할 때 한번 써먹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몇이라고 줬습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고 줬죠. 근데 점 두 개를 줬는데 요렇게 점 두 개를 하나 줬어요. 어때요? 요게 몇 콤마 몇입니까? 2,0. 여기가 2,0. 얘가 몇 콤마 몇이에요? 3,3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시험지 끝부분을 잘라서 반을 접으세요. 시험지 오른쪽 끄트머리 있잖아요. 여기를 찢어가지고 반을 접으면 45도가 됩니다. 그걸 여기에다 탁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맞아요. 얘가 몇 도라는 것 같아요? 요만큼이 45도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내려가는 기울기 몇입니까? 기울기 하나가 마이너스 2. 또 올라가는 기울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기울기 1 증가할 때 3 증가해요. 2,0에서 3,3까지 기울기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그대로 넣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요거 뭐 나올 것 같습니까? 1뿔 기기예요. 두 개 곱하니까 몇? 마이너스 6 기울기 빼기 기울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됩니까? 1이 되면서 끼인 각이 4분의 파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선 두 개가 크로스 돼 있을 때, 물론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문과에서 내면. 알겠죠? 근데 각을 만약에 알면 좀 더 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얘 혹시 45도 아닌가? 내가 확신은 없고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 때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탄젠트가 1 나온다면 얘 45도 아니야?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문제 많이 보셨잖아요.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요만큼 몇이에요? R이지. 요만큼 몇이에요? FR이죠. 요만큼 몇이에요? 루트 10이죠. 맞습니까? 2,0에서 3루트 3까지. 근데 요 각이 몇 도예요? 그럼 요 각도 몇 도예요? 수직이니까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 말은 R 더하기 FR이 몇이라는 겁니까? 루트 5라는 거예요. 그래서 FR이 몇입니까? 루트 5 마이너스 R이에요. R을 0으로 보내면 루트 5만 남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45도를 딱 의심하는 순간 요런 그림도 하나 짜맞출 수 있겠다. 공부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가장 기본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장 기본. 이해되셨죠? 되나요? 갈게요. 자, 우선 t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t 플러스 t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t 플러스 t분의 1입니다. t 플러스 t분의 1에서 접선을 갖다 샥 그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가 뭐다? 수직이다. 이게 가장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원에 갖다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도형이 눈에 띄어야 되냐면 보세요. 이런 도형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도형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P가 되겠고요. 여기가 Q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가 눈에 번쩍 떠야 됩니다.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가 눈에 번쩍 떠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각하고 똑같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x라고 표현하기는 이건 중3, 중딩 때 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x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합시다. 세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라고요? t 플러스 t분의 1이에요. 지금 요 삼각형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요 삼각형. 이해하시죠? 네, 다음. 원을 줬는데 원에 뭘 준 겁니까? 반지름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제시한 거죠. 5에서 Q까지가 거리가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몇이에요? 루트 2 t분의 1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씌워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되셨어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요거랑 뭐 합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세타예요.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될까요?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되셨어요? 자, ST 구하겠습니다. ST. 자,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 뭐 충분히 공부하고 계시죠? 삼각함수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요.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맞아요? 네, 2분의 1 AB인데 AB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2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루트 2t 루트 2t예요. 루트 2t 루트 2t 2t 제곱이고요. 다음 사인 파이 빼기 세타예요.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랑 똑같습니까? 사인 세타와 동일해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찾으면 이건 t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빗변이고 이게 높이예요. 여기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4t 제곱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여기 4t 제곱분의 1 곱하기, 자, 사인 세타가 뭐예요? t 플러스 t분의 1에 루트 2t 요렇게 된 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우리 식 정리하는 것도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분모에 분모가 있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서? t를 곱해서 좀 더 이쁘게 정리하자 이거죠. 그래서 분모에다 t를 곱해서 여기 4t 제곱, 자, 분모 분자에 t를 곱해서요.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가 몇 차식이에요? 분모가 4차식입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요게 ST예요. 분모가 4차예요. t 무한대로 보내면 얘 절대로 혼자서는 여기 나오는 값들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t 4제곱이 도와줘야겠지. 분자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가 구한 ST에 t를 4제곱을 곱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 4제곱을 곱하라는 건 여기 t 4제곱을 갖다가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4차고 얘도 4차잖아. 4차 4차니까 최고차 계수와 최고차 계수로 수렴하는 거지. 최고차 계수가 몇이고 분모의 최고차 계수는 4가 되겠고 분자의 최고차 계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루트 2분의 4루트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4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조금만 적응을 해주세요.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한 번씩만 더 푸시면 돼. 알겠지? 싹싹 지우고. 그러니까 풀이를 저한테 맞춰주세요. 꼭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수학 잘 못해요. 저도 나형 같은 거 시험 보면 한 80점대 나와요. 다 못 맞춰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한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문제 푼 게 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요렇게 풀면 좀 더 빨리빨리 다음에 적용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를 좀 지우고 제 풀이에 맞춰서 자꾸 따라 해주시면 나중에 똑같은 게 나올 때 제가 똑같이 풀 거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또 그렇게 풉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또 그렇게 풀 거고 그때 습관이 될 수 있게 제 풀이에 좀 맞춰주세요. 알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더 잘해 막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내가 더 잘해 막 이러면서 난 이렇게 할래 이러면 그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뭐야 봉기가 저렇게 한 게 더 괜찮은데 저렇게 풀어야겠다 이러면 자기는 계속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야 저 풀이가 더 좋아 하면서 그때 갈아타면 너무 늦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제가 이렇게 따라하려고 따라쟁이 따라하려고 막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똑같은 거 풀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잘 정리해 놨다가 내년에 과외할 때 내년에 이거 자릿수를 버리지 말고 필기한 거 버리지 말고 내년에 과외할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과외할 때 그래서 내가 내가 하는 대로 풀어야 돼 이러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디서 알았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결과지 이러면서 과외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자의도 버리지 말고 알겠지? 내년 과외 안 할 거예요? 수학 과외 할 거잖아요. 저 10개 대학 중에 하나 붙는데 수학 과외는 무조건 해야지. 화이팅! 자, 이것도 좀 해볼게요. 이등변이 소재예요. 이등변이 소재면 진짜 중요한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게 반쪽 때문에 저의 꿈이 있어요. 저 반쪽이 되는 게 꿈입니다. 진짜 반쪽이 되고 싶어요. 살이 안 빠져요. 하도 먹어서. 오늘도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와갖고 애기 엄마가 닭도리탕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어. 그랬는데 반쪽, 이등변은 반쪽입니다. 여러분들 꿈도 반쪽이죠. 그 반쪽 말고 나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너무 억지이고요. 이등변 나오면 반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반띵. 그러니까 제시된 도형에 반띵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반갈라숑 됐어요? 반갈라서 수직. 자, 안 보이시나요? 자, 다음. 오케이? RP랑 RO도 이등변이니까 요렇게 해서 또 뭐야? 반띵. 되셨죠? 되셨죠? 요각하고 똑같습니다. 요각하고 똑같아요. 자, 선생님 어쩔 때 저렇게 요각하고 똑같다고 표기해요 라고 한다면 직각이 2개 생길 때예요. 이런 수직 표현을 2개 했을 때 저런 각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X면 여기가 동그라미 X니까 요 삼각형하고 황정음 아니고 닮음이에요. 쉣. 이해가 안 됐죠? 황정음 모릅니까? 배우 황정. 그게 너무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뭐.
t 여기 뭐예요? t제곱이 있죠. POQ S입니다. S부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POQ부터 구할게요. POQ 뭐야? T 세제곱이 POQ네요. 이건 냅뒀고 됐니? 앞에 거 구하겠습니다. 앞에 거 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거든. 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어때요? 요걸 알고 있습니까? 요만큼 길이 혹시 아시나요? 루트 t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길이 혹시 아시나요? 요만큼 길이? 2분의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요거까지 이해하셔요? 자 여기서요 얘를 구할 때 써먹는 겁니다. 얘를 구할 때 밑변분의 높이죠. 여기서도 밑변분의 높이가 딱 몇이에요? 1대 t지. t분의 t제곱이니까 밑변이 1이라면 높이는 t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얘도 밑변분의 높이 1대 t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얘를 t로 나눈 게 이 녀석이라는 거죠. 그럼 t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그렇습니다.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t로 나누는데 t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자, 넓이는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갖다 곱하면 넓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4분의 얘가 이거 눈 크게 뜨고 보시면 t를 뽑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얘랑 얘랑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약분이 돼요? t가 하나씩 약분되면서 4분의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t를 0으로 보내면 누구만 홀로 남겠습니까? 4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문항이거든요. 좀 해보실래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직각 안에 직각 있다, 동그라미 x 90도 이런 것들을 요 문항 하나로만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 156번의 직선 얘기인데 요 직선 보이시나요? 요 직선? 요 직선 보여요? 요 직선 보이시죠? 요 직선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P가 있고 Q가 있고 그 사이에 Y는 X와의 교점이 있어요.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를 FA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콤마 몇이라고 쓰는 거예요? 콤마 FA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얘는 몇 콤마 몇이래요? A 콤마 A 제곱이요. 얘는 몇 콤마 몇입니까? A 플러스 1 콤마.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다들 뭐 쓸지 아시겠죠? 기울기 이용하는 겁니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자, X가 얼마 증가합니까? 1만큼. FA 마이너스 A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FA 마이너스 A제곱만큼 증가하겠죠. 이 기울기와.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한다. 몇 증가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증가합니까? 1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됐어요? 2a 플러스 1 증가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국 이 식이 이 문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얘가 걸려갖고 이렇게 됐어요? 자, FA 마이너스 A 제곱은 2A 플러스 1에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얍. 뭐는 정리하면 돼요. FA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2A 플러스 1의 FA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준비됐어요? 자, 넘어가면은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A FA가 되겠고 좌변은 다 넘어가면요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이게 좌변으로 넘어갔어요. 따라서 FA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A를 0으로 보내면 FA는 누가만 남아요? 2분의 1만 살아남겠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P의 X좌표 구하는 거야. 이게 교점의 X좌표잖아요. 이 두 개 연립해서 누구 소거하면 Y 소거하면 되겠잖아요. 교점은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 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두 개 빼면 딱 뭐가 남아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요. 2x 마이너스 1은 1마 r제곱 이렇게 남습니까? 네. 그래서 2x는 2마 r제곱 이렇게 남아요? 네. x는 2분의 2마 r제곱 이렇게 남아요? 이게 FR입니다. FR.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대입하면 이게 2마 r제곱 2 플러스 r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녀석이고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약분 r이 루트 2로 가니까 얘가 2로 가겠고 얘가 4, 2니까 몇 분의 몇이 됩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직각하네? 직각하네. 직각이 있다. 맞습니까? 여기를 뭐라 부른다는 거죠? F T라 부른다. 여기를 GT라 부른다. 됐나요? 자,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니까 여기를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점이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점이라고 쓸 라인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세타라고 적을게요. 근데 P가 몇 콤마 몇입니까? T 콤마 루트 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죠.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내려보세요, 친구들. 탄젠트 세타를 조그만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어요. 뭐분의 뭡니까? T분의 루트 T. 루트 T분의 1이 탄젠트 세타예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T분의 루트 T가 탄젠트 세타인데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GT분의 FT가 큰 삼각형에서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GT와 FT를 따로따로 구할 겁니까? GT분의 FT를 구할 겁니까? GT분의 FT를 구할 거니까 이 식을 뭘로 나누면 GT분의 FT가 나올까요? GT로 나누면 GT분의 FT가 나오겠죠. 이렇게 GT분의 FT. 뭔 소린지 아시겠나요?
1 플러스 gt분의 ft를 뭐라고 쓰는 겁니까? 루트 t분의 1이라고 쓰는 거고 1 마이너스 뭐라고 쓰는 겁니까? 루트 t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t를 어디로 보낸대요? 무한대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0. 얘도 0으로 가면서 누구만 남을까요? 1만 남겠죠. 자,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뒤에 제가 또 나옵니다. 이런 풀이들이.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알겠죠?